안녕하세요, 꾸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수많은 상담 메일을 받았었는데요. 질문하시는 것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대학원 진학 시 자대 진학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대학원 자대 진학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대학원 자대 진학에 대한 고민은 보통 3, 4학년 학부생분들이 자대에서 인턴 형식으로나 자대 교수님 컨택을 해본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자대 교수님들은 자신의 대학원 연구실로 진학한다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학부생 여러분을 유혹하게 되죠. 보통 그 교수님들께서 주실 수 있는 혜택들을 몇 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고, 처음 이런 혜택을 들어보는 학부생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등록금 상당 부분 지원해주겠다. 두 번째는 자대 기준 최상위급 연구 인건비 지원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제가 보았던 케이스 중에서 가장 학부생을 유혹할 만한 것이었는데요. 석사를 여기서 하면 해외에 있는 자기 지인 교수 연구실에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좋은 지도를 해줘서 저널 논문 많이 쓸 수 있도록 돕겠다 정도였습니다. 정말 위와 같은 제안들은 학부생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부생분들은 실제 대학원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알기에는 학교 선배를 통할 수밖에 없는 등 정보를 얻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부산대 학부에서 카이스트 대학원으로 진학하였고 자대 교수님의 어필을 받은 입장으로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명확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대 교수님들이 처한 상황부터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 국립대, 사립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수준 높은 학부 레벨을 가진 대학교의 교수님들조차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출산의 영향으로 새로 입학하는 학부생의 숫자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원생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보통 교수님들은 처음 교수로 임용되게 되면 조교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조교수에서 한번 진급하면 부교수, 여기서 한 번 더 진급하면 정교수가 되고 그 사이 테뉴어를 받아 정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정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교수님들은 수도 없이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실적들을 수많이 쌓아야만 하는 압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실적을 전부 다 자기 혼자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따온 과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학원생을 뽑고 과제 해결 방향에 대한 지도를 해주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과제를 대신 해결하게 만들고 그 학생이 논문 및 특허 실적을 내게 되면 자신은 그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그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실적은 과연 어떤 학생이 더 잘 뽑아낼까요? 당연히 그건 교수가 하는 말 잘 듣고 시킨 일 잘하는 성실한 학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실하고 실력 있는 학생을 자신의 제자로 삼을수록 자신의 실적을 만들어서 승진하기가 더욱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점 높은 성실한 자대 학생들은 길을 쓰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점이 높은 성실한 자대생의 경우 당연히 더 높은 서열의 학교로 진학하려고 하니 자대 교수 입장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인재인데 정말 아까우시겠죠. 이런 성실한 자대생이 자기는 거의 최고로 영입할 수 있는 인재인데 계속 떠나려고만 하니까요. 결국 학점이 높은 우수한 자대생을 못 받는다면 더 낮은 서열의 학교에서 상향 지원하는 학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대 교수님은 여러 가지 혜택을 내세우며 학부생 여러분에게 자대에 진학하라고 유혹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대에서 카이스트로 대학원 진학했을 때도 느꼈고 지금 제가 회사에 와서도 똑같이 느끼는 건 대한민국은 여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학벌사회라는 것입니다. 사기업은 막 대놓고 드러내지만 않았지 거의 학교 타이틀로 석박사급 채용을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하이브레인넷 사이트에서 몇 번만 검색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나마 공기업이나 정출연 등의 공공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기업에 비해서는 채용 과정이 상당히 많이 공정하긴 합니다만 정말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조금씩은 학교 선후배나 지도교수 이름 그리고 학교 타이틀 등의 연줄 영향이 전혀 없지 않고 알게 모르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이에 대해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말 더럽고 치사한 현실입니다. 솔직히 없어져야 할 적폐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미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들어진 행태이고 그걸 바꾸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없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뽑는 게 더 유리하고 뛰어난 인재는 보통 높은 서열의 학교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학교 타이틀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들인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실력보다는 학교 타이틀로 우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더 강하더라고요. 네, 바꿀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도 있죠. 더럽지만 이런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파악해서 그에 알맞게 최적 대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적폐가 있지만 이것들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또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설포카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자대를 가야 하냐고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포카에 진학하기가 조금 버거우시다면 광주과학기술원이나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진학하세요. 제가 보기엔 이 두 개 학교는 상당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많이 내는 데 비해 학교들이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에게 많은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에 비해 사회에서 인정하는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졸업생들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아주는 분위기임을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설포카 이하, 지스트, 유니스트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입니다. 저는 대학원의 경우 연고대도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말은 당연히 성균관대, 경희대, 한양대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부 레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대학원 레벨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주지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린 연고대 등의 대학원에서도 훌륭하고 뛰어나신 교수님들이 매우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학교 타이틀 및 거기서 퍼져나가는 인맥의 영향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자대 교수님이 주신다는 혜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혜택이 많은 과기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금 상당 부분 지원해주겠다. 과기원의 경우 거의 100% 국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대학원이 과기원의 등록금 혜택을 따라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대 기준 최상위급 연구인건비 지원해주겠다. 네, 과기원은 대학생들에게 국비 등록금 외에 생활비 지원까지 추가로 해주기 때문에 과제비를 동일하게 받는다는 가정을 하면 월 인건비를 일반 대학원이 따라오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로 석사를 여기서 하면 해외에 있는 자기 지인 교수 연구실에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상당히 모호하며 2년 뒤에 지도 교수의 말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맘대로 부려도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좋은 지도를 해줘서 전원 논문 많이 쓸 수 있도록 돕겠다. 네, 이 경우 자대 교수님의 열정과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건 일반 대학원 말고도 과기원 교수님들 중에서도 열정 많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자대 교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혜택들은 거의 모든 과기원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들을 마치 엄청난 혜택들을 준다는 것 마냥 부풀려 말하고 있음에도 학부생분들은 정보가 없으니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시고 대학원 진학에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학원을 진학함에 있어 카이스트로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대학원을 만약 가신다면 가능한 한 설포카로 진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자대 대학원을 가신다면 평생 자기 합리화하며 끊임없이 설포카 진학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부생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선 저는 자대 교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더러운 현실이지만 자대 교수님들도 우리나라는 지독한 학벌 및 인맥 사회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교수님이 여러분들이라면 그분들도 100% 설포카로 진학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대 교수 면담을 통해 솔직하게 말하신다면 그분들도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을 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할 말만 하고 정말 좋은 혜택을 준다면서 붙잡으려고 한다면 정말 염치 없는 교수일 가능성이 높고 해당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더라도 고생을 바가지로 할 확률이 높으니 무시하시고 여러분 갈 길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약. 첫 번째, 대학원 진학은 설포카, 여의치 않으면 지스트, 유니스트가 커트라인이다. 두 번째, 자대 대학원 가서 평생 후회하지 말자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대학원과 관련해서 더 많은 들려드릴 수 있는 비밀이 많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